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똑같은 숲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새소리를 들으며 천상의 정원을 거닐고 어떤 이는 맹수를 두려워하며 지옥의 가시밭길을 걷는다. 숲은 변하지 않았으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세상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그릇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며 행복은 얻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빛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빚어낸 세상, 두 화가의 골짜기. 일부. 먼 옛날 세상의 등뼈라 불리는 거대한 산맥 깊숙한 곳에 메아리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다. 골짜기는 하나의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토질이나 햇빛의 양, 내리는 비의 양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두 땅의 모습은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하게 달랐다. 그리고 그 두 땅에는 각각 한 명의 화가가 살고 있었다. 서쪽 땅의 주인, 화가 카일런. 그의 땅은 가시덤불 황무지라 불렸다. 땅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자라는 것이라고는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엉겅퀴와 뒤틀린 잡목들 뿐이었다. 바위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솟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면 골짜기는 죽은 자의 울음소리 같은 음산한 소리로 가득 찼다. 하늘은 늘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는 듯 보였고 강물조차 그의 땅 경계에서는 흐름을 멈추고 썩어가는 웅덩이처럼 보였다. 카일러는 한때 빛의 화가라 불리던 천재였다.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그림들은 살아있는 빛을 담고 있다고 하여 보는 이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을 지녔다. 그는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어느 운명의 밤, 그의 작업실에 큰 불이 났다. 불길은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의 필생의 역작들은 한 줌의 재로 변했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아내와 어린 딸마저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모든 것을 잃은 카일런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뿌리내렸다.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하고 무의미한 곳이다. 행복이란 더 큰 불행을 위한 미끼일 뿐이고 아름다움이란 언젠가 추하게 변질될 허상에 불과하다. 이 생각이 그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을 끊고 이 깊은 골짜기로 들어왔다. 그의 마음이 세상을 적대적이고 황량한 곳으로 규정하자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변했다. 그는 밭을 일구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절망이 땅의 기운을 빼앗아 흙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꽃씨를 심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신이 씨앗의 생명력을 죽여 가시덤불만이 돋아났다. 그는 강물을 마시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비탄이 물맛을 쓰게 만들었다. 그의 하루는 고통스러운 투쟁이 연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황량한 풍경을 보며 세상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주했다. 그는 억센 가시덤불을 쳐내며 땔감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온몸은 생채기로 가득했다. 그는 땅에서 캔 쓴 뿌리로 허기를 채우며 세상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 이 고통뿐이라고 한탄했다. 그의 마음은 과거의 상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불타는 작업실에 악몽을 꾸었고 재가 되어버린 그림들과 가족의 비명소리에 몸서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비극적인 어제를 끝없이 되새김질하며 희망 없는 내일을 저주할 뿐이었다. 동쪽 땅의 주인, 화가 엘라라. 카일런의 땅 건너편, 강동쪽은 속삭이는 정원이라 불렸다. 그곳은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땅은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온갖 빛깔의 야생화들이 사계절 내내 피고 졌다. 나무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먹을 수 있는 향기로운 약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면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고
강물은 그녀의 땅 경계에서 유독 맑게 반짝이며 생명력 넘치는 소리를 냈다. 이곳에 사는 화가 엘라라는 한때 왕실의 화려한 궁정화가였다. 그녀는 왕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며 최고의 명예를 누렸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골짜기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림이란 누군가를 똑같이 모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의 교감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빼앗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은 그저 거대한 캔버스일 뿐,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 생각이 그녀의 세상을 창조했다. 그녀는 골짜기에 처음 왔을 때 카일런과 똑같은 황무지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굳은 땅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이 땅은 오랜 시간 힘을 응축하고 있구나. 깊은 곳에 분명 생명의 기운이 숨쉬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시덤불을 보며 분노하는 대신 이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이구나. 이들의 뿌리는 분명 물이 있는 곳을 향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하루는 기쁨의 찬 발견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이슬을 머금은 풀잎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땔감을 구하러 숲에 들어갈 때 어떤 나무가 잘 마르고 어떤 나무가 오래 타는지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녀는 땅에서 뿌리를 캘 때 어떤 것은 약이 되고 어떤 것은 음식이 되는지를 구분하며 자연의 신비에 감사했다. 그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화려했던 명예를 그리워하지도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흙의 감촉, 바람의 소리, 햇살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낄 뿐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캔버스 위에만 그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뭄이라는 시련, 두 마음의 세상이 맞부딪히다. 어느 해 골짜기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던 강물마저 실개천처럼 가늘어졌다. 메아리 골짜기의 모든 생명에게 공통의 시련, 즉 가뭄이라는 인연이 찾아온 것이다. 이 똑같은 시련 앞에서 두 화가의 세상은 더욱 극명하게 갈라졌다. 카일런에게 가뭄은 세상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외쳤다. 보라, 결국 이렇게 나를 말려 죽이려는 것이다. 세상에 자비란 없다. 오직 약탈과 고통뿐이다. 그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자 그의 황무지는 더욱 빠르게 죽어갔다. 얼마 남지 않았던 잡목들마저 바싹 말라 부서졌고 땅에 갈라진 틈은 더욱 깊어져 심연의 입처럼 벌어졌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웅덩이 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는 목마른 짐승들마저 자신의 물을 훔치러 온 적으로 간주하고 돌을 던져 쫓아냈다. 그의 세상은 이제 편집증적인 의심과 생존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다. 반면 엘라라에게 가뭄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그녀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였다. 물이 부족해졌구나. 그렇다면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물의 길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물이 귀해졌으니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지혜를 배울 기회다. 그녀의 마음이 희망을 품자 그녀의 정원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화답했다. 물론 그녀의 정원도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꽃들은 예전보다 작아졌고 열매도 드물게 열렸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바위 틈에 맺힌 이슬을 모아 가장 연약한 식물의 뿌리에 적셔주었다. 그녀는 마른 풀들을 모아 식물들 주위에 덮어주어 땅의 습기가 날아가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가시덤불의 뿌리가 뻗어나간 방향을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땅속에 숨겨진 샘을 찾는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일러는 강 건너편 엘라라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훔쳐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엘라라는 교활한 마녀와도 같았다. 저 여자는 분명 어딘가에 비밀샘을 숨겨두고 혼자만 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혹은 사악한 마법으로 땅의 기운을 훔쳐 자신의 정원만 살찌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의 마음은 엘라라의 지혜로운 노력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신으로 왜곡해서 해석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모두 저 여자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가뭄은 끝없이 이어졌다. 카일런의 웅덩이는 마침내 완전히 말라붙었고 그의 식량 창고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갈증과 굶주림으로 그의 정신은 혼미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바로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이 절규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저 여자에게 가서 물을 빼앗아야 한다. 내 것을 빼앗아간 세상에게서 나 역시 빼앗을 권리가 있다. 그의 마음이 약탈을 결정하자 그의 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을 향해 걸어갔다. 강은 거의 말라붙어 바닥에 날카로운 자갈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넘어지며 무릎과 손바닥이 찢겼지만 오직 엘라라의 비밀샘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전진했다. 마침내 그는 강을 건너 엘라라의 땅, 속삭이는 정원의 경계에 도착했다.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캥한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엘라라를 찾았다. 그가 상상했던 대로 엘라라는 작은 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카일런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샘은 그가 상상했던 풍족한 비밀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땅을 파서 겨우 찾아낸 바위 틈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고여 만들어진 손바닥만 한 웅덩이에 불과했다. 엘라라는 그 귀한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나뭇잎을 오목하게 말아 힘겹게 모은 물을 떠서 바로 옆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의 뿌리에 조심스럽게 부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갈증은 잊은 채 작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깊은 연민과 사랑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카일러는 그 광경을 보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약탈자이고 적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저 여인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물 한 방울마저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 즉 세상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곳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땅과 자신이 막 건너온 땅을 번갈아 보았다. 똑같은 흙, 똑같은 돌, 똑같은 하늘 아래였다. 하지만 한쪽은 지옥이었고 다른 한쪽은 지옥이 아니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의 메마른 입술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마디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어째서? 마음이 빚어낸 세상, 두 화가의 골짜기, 2부, 의식의 심연, 과거의 망령과 마주하다. 카일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과거의 기억들이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단편적인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구체적인 형상을 하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불타는 작업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늘 그랬듯 멀리서 비명을 지르며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었다. 그는 불길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림들이 검은 재로 변하며 비명을 질렀고 뜨거운 불길은 그의 살갗을 태우는 듯 생생한 고통을 주었다.
그는 그림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나의 분신, 나의 영혼, 사라지지 마.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부서져 내리는 잿더미뿐이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서 나가야 해요. 그것은 그의 아내 엘리나의 목소리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불길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불타는 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문 저편에서 아내와 어린 딸 리아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빠,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빠, 어린 딸의 절박한 외침이 그의 심장을 찢었다. 그는 문을 열기 위해 미친 듯이 몸을 던졌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돌을 깎아왔던 자신의 강인한 팔과 어깨가 한낱 나무문 하나 부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기억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멈췄다. 그는 언제나 이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을 세상의 잔인함과 운명의 장난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의식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 동안 외면해왔던 그날 밤의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불이 나기 몇 시간 전에 작업실. 그는 완성된 그림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왕에게 그림을 헌납하기 전날 밤, 그는 성공에 대한 도취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 아내가 들어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니에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그는 아내의 말을 귀찮다는 듯이 흘려들었다. 내 재능을 믿지 못하는 거요. 이 정도 술은 내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특별하기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취기에 비틀거리다 작업대 위에 등불을 넘어뜨렸다. 등불의 기름이 바닥에 쏟아지고 불씨가 작업실 곳곳에 쌓여있던 기름 묻은 헝겊과 마른 나무 조각들 위로 옮겨붙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처음에는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선택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가족이 있는 안쪽 방으로 달려가 그들을 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나를 선택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업실 문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그가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바람이 문을 쾅 닫아버렸고 안에서는 빗장이 저절로 걸려버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열려있던 그 문은 사실 그 자신이 방금 뛰쳐나온 문이었던 것이다. 그가 세상의 잔인함이라 저주했던 비극은 사실 자신의 오만이 피운 불씨와 자신의 비겁함이라는 선택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카일런의 의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무언가를 탓할 수 없었다. 모든 화살이 자기 자신을 향했다. 내가 내 가족을 죽인 것이다. 이 죄책감은 그가 평생 느껴왔던 상실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이었다. 그의 나라는 존재는 이제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의식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엘라라의 정원, 새로운 인연이 싹 트다. 카일런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잿빛 하늘과 가시덤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부드러운 햇살과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잎사귀들이었다. 그는 엘라라의 작은 오두막 안, 지프로 만든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찢어진 상처에는 향기로운 풀잎이 덮여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빈 공간 안에서는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혼돈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세상을 정의하던 모든 틀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잔인하다는 믿음은 엘라라의 행동 앞에서 흔들렸고, 나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믿음은 기억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엘라라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를 보살폈다. 그녀는 아침마다 그가 어렵게 파낸 샘에서 길어온 귀한 물을 그의 마른 입술에 적셔주었고, 쓴 뿌리가 아닌 부드러운 열매와 약초를 고아 만든 죽을 조금씩 떠먹여 주었다. 그녀의 보살핌은 의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시든 꽃 한 송이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조건 없는 연민의 표현이었다. 카일런의 굳게 다퉜던 마음에 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들이 아주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친절, 보살핌, 이해를 강요하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씨앗들이었다. 그의 황무지 같던 마음밭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카일런은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그의 눈에 비친 엘라라의 정원은 여전히 가뭄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죽어있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끈질긴 생명력과 조화로운 질서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엘라라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며칠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곧 땅속의 어머니가 너희에게 젖을 물려주실 거야. 그녀는 벌레들을 잡는 대신 그 벌레들을 좋아하는 새들이 날아올 수 있도록 작은 물그릇을 놓아주었다. 그녀는 잡초를 원수처럼 뽑아버리는 대신 그 뿌리가 땅속의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적당히 놔두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투쟁이 아니라 조화였다. 그녀는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일부였다. 카일런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황무지를 만든 것은 세상의 저주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기려 했던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이 투쟁을 원했기에 그의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엘라라의 마음은 조화를 원했기에 똑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녀의 세상은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림, 마음의 풍경을 그리다. 어느 날 엘라라는 낡은 화판과 목탄 몇 개를 카일런에게 건네주었다. 그대의 손은 그림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카일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탄을 잡아보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예전에 그라면 위대한 영웅이나 신화 속 풍경을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 것은 불타는 작업실도 절규하는 가족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막 건너왔던 메마르고 갈라진 자신의 황무지였다. 하지만 그림 속 황무지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붓질은 분노와 한탄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을 완성한 카일런은 오랫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의 진짜 근원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엘라라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야 첫 그림을 그렸군요. 모든 화가는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의 풍경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답니다. 그 그림이 정직할수록 우리는 비로소 다른 세상을 그릴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 카일런은 매일 그림을 그렸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매일 변화하는 자신의 마음을 화판 위에 옮겼다. 어떤 날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어두운 그림을 그렸고 어떤 날은 엘라라의 정원에서 본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그리며 작은 희망을 표현했다.
그의 그림들은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곧 자신이 사는 세상임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카일런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완전한 지옥이 아니었다. 그 지옥의 풍경 속에서 그는 엘라라라는 작은 등불 하나를 발견했고 그 등불의 의지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마음이 바뀌자 그의 세상도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째서? 라고 물었던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외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그려야 할 진짜 캔버스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그는 이제 막 깨닫고 있었다. 마음이 빚어낸 세상, 두 화가의 골짜기, 3부, 마음의 밭을 갈다, 황무지에 싹트는 푸른빛, 카일런의 그림은 계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적인 장면이나 자기 연민의 찬 풍경만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점차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엘라라의 정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엘라라가 가뭄 속에서도 어떻게 생명을 키워내는지 그 지혜로운 손길 하나하나를 화폭에 담았다. 그는 이슬을 모으는 나뭇잎의 오목한 곡선, 땅의 수분을 지켜주는 마른 풀들의 얽힘, 물길을 찾아 뻗어나가는 강인한 뿌리의 움직임을 그리며 생명이란 투쟁이 아니라 수능과 조화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배워갔다. 그의 마음이 변하자 그의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붓 대신 낡은 괭이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는 엘라라가 힘겹게 파고 있던 마른 땅의 한쪽을 말없이 파기 시작했다. 엘라라는 놀라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카일런에게 그것은 자신의 마음밭을 가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가 괭이로 땅의 굳은 표면을 깨뜨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세상은 적대적이라는 믿음의 껍질도 함께 깨져나갔다. 그가 땅속의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골라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의 돌들도 하나씩 끄집어내지는 듯했다. 그는 땀 흘리는 기쁨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함께 생명을 일구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엘라라와 함께 마른 풀을 모아 밭에 덮어주고 작은 물길을 만들어 빗물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고된 작업 끝에 그들의 발미대는 작지만 희망을 품은 한 떼기의 밭이 만들어졌다. 엘라라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씨앗 몇 알을 꺼내 카일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이 씨앗들을 심어보세요. 카일런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 위에 노인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그라면 이 씨앗들에서 아무런 가능성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작은 씨앗 하나하나에 담긴 무한한 생명의 잠재력, 즉 인연이 닿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보였다. 그는 정성껏 씨앗을 심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이것이 자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나 내가 심었으니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오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저 나는 생명의 가능성을 심는다. 나머지는 하늘과 땅의 뜻에 맡긴다는 고요한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두 세상을 적시다. 기적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몇 달 동안 골짜기를 외면하던 하늘에서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이내 굵은 빗방울이 되어 메마른 땅을 흠뻑 적셨다. 카일런과 엘라라는 오두막 밖으로 나와 춤을 추듯 비를 맞았다. 그들에게 비는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용서이자 땅이 베푸는 축복이었고 모든 생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비는 동쪽과 서쪽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내렸다. 엘라라의 속삭이는 정원은 물론
카일런이 버리고 온 가시덤불 황무지에도 똑같이 쏟아져 내렸다. 며칠 후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골짜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엘라라의 정원은 생명의 환희로 폭발했다. 목말랐던 꽃들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고 나무들은 짙은 초록빛으로 반짝였다. 카일런과 엘라라가 함께 일군 작은 밭에서는 그들이 심었던 씨앗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카일런은 강 건너 자신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의 황무지에도 변화가 있었다. 빗물을 머금은 땅은 촉촉해졌고 굶주렸던 잡초들이 미친 듯이 자라나 이전보다 더욱 무성한 가시덤불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바위 틈에는 빗물이 고여 썩어가며 악취를 풍겼고 땅은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똑같은 비, 똑같은 축복이 내렸지만 두 땅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엘라라의 정원은 물을 받아들여 생명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비는 축복이 되었다. 하지만 카일런의 황무지는 그 물을 받아들여 조화롭게 흘려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비는 오히려 더 큰 혼돈과 부패를 낳은 것이다. 카일런은 그 광경을 보며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은 나에게 행복이나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그저 비를 내릴 뿐이다. 그 비를 받아 꽃을 피우는 정원을 만들 것인가, 모든 것을 썩게 하는 진흙탕을 만들 것인가는 오직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에 있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는 마침내 이 위대한 진리의 완전한 의미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깨달았다.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고 그의 마음은 비가 갠 하늘처럼 맑고 고요해졌다. 두 개의 골짜기, 하나의 정원이 되다. 그날 이후 카일런은 더 이상 강 동쪽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강을 건너 자신의 황무지로 갔다. 그는 더 이상 그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곳을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이라 부르며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치유해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그는 혼자 하지 않았다. 엘라라가 함께 강을 건너 그를 도왔다. 그들은 가장 먼저 무성한 가시덤불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분노로 마구잡이로 베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시덤불의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그 뿌리가 어떻게 흙을 붙잡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그 과정에서 카일런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분노와 상처의 뿌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부드럽게 뽑아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물이 썩어가는 웅덩이를 파서 물길을 만들어주었다. 고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악취가 사라지고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고여있던 썩어가는 과거의 기억과 죄책감을 흐르게 하여 정화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들은 동쪽 땅의 부드러운 흙을 가져와 서쪽 땅에 굳은 흙과 섞어주었다. 동쪽의 꽃씨를 서쪽에 심고 서쪽의 강인한 잡목을 동쪽에 옮겨 심어 바람막이로 삼았다. 두 땅은 서로의 장점을 나누며 점차 하나가 되어갔다. 세월이 흘렀다. 메아리 골짜기는 더 이상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되어 있었다. 가시덤불 황무지도, 속삭이는 정원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인함과 부드러움,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카일런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엘라라 역시 주름이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화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정원을 가꾸는 늙은 정원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어느 날 골짜기의 길을 잃은 젊은 여행자가 찾아왔다. 그는 골짜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물었다. 어르신들, 이곳은 천국인가요?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카일런은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한때 엘라라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젊은이, 천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닐세. 천국은 본래부터 자네의 마음속에 있었지.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속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마음밭을 갈아 그 천국의 모습을 드러낼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라네. 그는 젊은 여행자를 데리고 정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낡은 화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화판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카일런이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라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그림을 그려왔지. 슬픔도 그리고, 기쁨도 그리고, 절망도 그리고, 희망도 그렸네. 하지만 마침내 깨달았지. 가장 위대한 그림은 텅 비어있는 캔버스 그 자체라는 것을.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네. 세상은 그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젊은 여행자는 그들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깊고 평화로운 눈빛과 그들을 둘러싼 조화로운 정원의 풍경 속에서 세상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카일런과 엘라라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이 빚어낸 세상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짜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조용한 가르침을 전하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